자, 이거는 2021년 6월 고전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고전시가 이제 현대어로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돼.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대어로 독해를 해서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정도 시상 파악 정도는 가능한 독해 수준을 갖춰야 되고, 이걸 위해서 어느 정도 고전 어휘도 암기해야 되고, EBS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기출 문제에 나왔던 약 5년에서 10년치 정도의 고전 시가를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는 이 정도 익히는구나 라는 것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치니 삿끼치니, 지금 금강대가 시적 공간이에요. 춘풍 옥정성에 첫 잠을 깨뒀던 뒤, 춘풍이니까 봄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호의현상의 반공의 소소 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뭔가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논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호의현상은 학을 가리킨대요. 서호 옛 주인은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인포래요. 그래서 학이 반공에 떠서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자, 여기도 시적 공간일 수 있겠고, 정향사 지날 때 여기도 고쳐 올라 앉은 말이, 앉아서 하는 말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는구나.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인다 라는 말인데, 이 여산 진면목은 실제 공간이 아니에요. 화자가 존재하는. 이건 기출에 나왔어요. 여산 진면목은 화자가 금강산에 올라서 떠올리는 게 여산이고, 여산 진면목은 실제 공간이 아니에요. 어와 조화옹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헌사 또 헌사할샤. 그럼 여기서 느껴진 시적 분위기가 어때요? 학들이 반겨서 뛰노는 것 같고, 조화옹이 야단스럽대요.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고 감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시적 분위기야. 적어도 절대 부정적일 수는 없어요.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엄청나다는 거야. 부용을 고잡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앉는 듯,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자 혈망봉이, 망고대랑 혈망봉 시적 공간이죠. 하늘에 춤이러 무슨 일을 사로러 천만겁 디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굽힐 줄을 모르는가.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또 있을까. 또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자연 경관을 뭐 칭찬, 예찬,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 되게 대단하다. 너 굽힐 줄 모르느냐. 굽힐 줄 모르니까. 너 같은 게 또 있을까? 없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대단한 애가 또 없으니까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개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청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북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말띠 많아. 이것도 맑고 좋으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이런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계속 자연 경관에 대해서 감상하고
감탄하는 화자의 정서, 시적 분이지. 저 기운을 흩쳐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때 자연이 되었지만 삼기실 때 생길 때예요. 생길 때 천지가 생길 때 자연이 되었는데 이제야 복이 되니 유정도 유정하다. 중력 그 알피 널어바이 활용소 되었어라.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셔려 있어 주야에 흩어내어 흩녀내어 창해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디렸느냐. 음해에 이은 풀을 다 살아내었으라. 마하연 목일상 앞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하니. 여기 다 공간 지나서 불정대까지 올라하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벼혀내어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있어 배같이 걸으시니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히라. 내가 봄에는 여러 개라. 내가 봤더니 여러 개 같다. 이적션 이제 있어 곧혀 의논하게 되면 여신이 여기 독은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하려니.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 계속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연경관을 다니면서 자연경관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 근데 이거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이거 우리 공간표지잖아요. 꼭 체크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그렇구나 해야 돼요. 그런데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 보자마자 지워야 된다고. 왜? 주요한 정서 태도잖아요. 이중적 정서 태도라는 거는 화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은 변화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변화. 그리고 특이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그런데 화자가 자연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읽혔어야 돼요. 작품을 읽을 때. 근데 절대 안 읽혔죠. 하나도 안 읽혔죠. 그냥 바로 지우는 거예요. 2번.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 이것도 똑같이 풀게요. 내적 갈등 보자마자 있었으면 반드시 체크했어야 된다고. 내적 갈등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것도 1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지우는 거예요. 3번. 계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계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3번. 계심대에서 계심대 고쳐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만이청봉을 넉넉히 하여 하니 복마다 맺혀 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저 기운 흩쳐내서 인거를 만들고자. 이 아랫부분은 뭐예요? 화자의 정서 태도죠. 이 윗부분은 계심대에서 바라본 풍경이죠. 중앙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넉넉히 허여하니니까. 그래서 성경후정 맞고 그에 대한 감흥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팁. 이거 개념책에 있는데 선경후정
특히 고전 시가에서 많이 가능한 건데 보통 특히 그리고 자연 친화시에서 왜냐면 자연을 먼저 풍경을 바라본 후에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선지 보면서 미리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조금 판단하는 속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정답 3번. 4번 활용소에서는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찍고 넘어가야 돼요. 4번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활용소에서는 활용소 되어시라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셔려있어 주하에 흘려내어 창해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로를 들었느냐 음의 이음풀을 다 살아내었으라. 이런 것도 아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죠. 대부분 선경 후정이에요. 여기가 풍경이고 여기가 화자의 정서 태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경 후정이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그냥 풍경으로 퉁친 게 아니라 4번 선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라는 말을 썼죠. 그럼 이건 정말 원경을 어떤 표현을 보고 원경이라고 해야 되지? 어떤 표현을 보고 근경이라고 특정 지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원경과 근경이. 그래서 이 얘기 제가 했어요. 봐봐요. 3번 선지와 4번 선지를 비교하면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여긴 그냥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이라고 했죠. 근데 여긴 어때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고 했죠. 뭐가 더 평범한 선지예요? 당연히 얘죠. 왜? 선경 후정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풍경 보고 생각 드러낸다예요, 그냥. 근데 도대체 어떤 고전시에서 풍경을 보고 생각 드러내지 않는 시가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을 찝어서 물어본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런 자연에 대한 풍경을 보고 쓴 시에서 어떤 고전시가 안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얘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라고 워딩을 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단순 풍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경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에서로 시선이 이동했다는 걸 특정 지을 수 있는 특정한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될 가능성이 얘보다 3번 선지에 비해서는 낮죠. 이거 얘기했어요. 의미 단위가 너무 특정하고 제한적이면 그거는 옳은 선지가 되기 힘들어진다고. 점점 그런 특정하고 특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의미 단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선지는 점점 맞을 가능성이 떨어져 간다고. 됐죠? 틀렸어요. 5번 활용도에서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근데 우리 아까 체크했죠? 공간 표지 꼭 체크하자 그랬어요. 웬만하면 보이는 건 체크하자 그래서 보이는 건 체크했죠? 이거 안 돼요. 틀렸어요. 여기 틀렸어요. 드러내지 않아 틀렸어요. 오케이. 정답 3번. 다음 문제. A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봉우리를 부용을 꽂고 배곡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A. 봉우리가 맞나요? 봉우리가?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봉우리. 왜냐면 봉우리가 진짜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A 밑에 봐봐요. 밑에. 북극을 괴앉는 듯 높을시고 망구대 외로울샤 혈망봉이라고 했죠. 그럼 이 A는 봉우리에 대해서 말한 게 맞아요.
여기 A 위에 진월대는 이 진월대는 전망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월대에 올라서 봉우리들을 본 거예요. 그 봉우리 중 하나가 혈망봉이었던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부용을 꽂고 배곡을 묶은 듯한, 자, 부용을 고잡는 듯 배곡을 묶는 듯. 잘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 A를 물론 우리는 고전 어휘를 공부할 거고 EBS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수능 현장에서는 혼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했어도 못 읽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아는 부분 읽고 선지 왔다 갔다 하면 읽힌다 그랬죠. 왜냐면 이 고잡는 뜻을 이 묶었는 뜻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 1번 선지에 이 꽂고랑 묶은 듯한을 보고 가서 넣어서 읽어봤을 때, 아, 고잡다가, 이 고잡다가 꽂다의 약간 옛날 말식이구나. 묶었다가 묶다, 묶었다 이 옛날 말식 표현이구나라고 납득 가능하잖아. 허용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적당히 읽고 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 작품에 대한 이해랑 독해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문학 작품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얘가 꽂은 거고 얘가 묶은 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허용 가능하겠네. 됐죠? 시각적 형상은 제가 항상 말했죠. 무조건 맞아요. 왜? 여기 있는 거 다 시각이에요. 항상 시각적 이미지 떠올리면 읽는 거예요.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자, 아름다움 있잖아요. 잘 봐봐요. 봉우리가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업에 했던 거 시어의 의미 그리고 선지가 그 시어를 가져와서 물어봤을 때 그게 합당하냐 결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 시어가 본래 가지는 의미나 이미지, 주변과의 관계, 주변 시어와의 관계, 그리고 시적 분위기, 그 다음에 보기, 그리고 다른 선지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시어의 의미가 확정되고 선지의 의미가 확정된다 그랬죠. 어때요? 여기 시적 분위기, 그리고 화자의 정서, 태도, 주변 관계 다 봐도 어때요? 이거는 이 자연 경관을 예찬하는 시라고, 칭찬하는 시라고, 예쁘다, 아름답다, 감탄하는 시라고요. 거기다가 배곡을 묶었다고 했잖아요. 배곡이 가지는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이 봉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허용 불가능한 대상이냐고 아니죠. 시적 분위기를 봐도 배곡이라는 원래 시의 이미지를 봐도 뭘 봐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허용 불가능하지가 않다고요. 됐죠? 그래서 약간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봉우리를 배곡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잘 봐요. 영속성. 영속성은 영원한 속성이에요. 말 그대로. 영속성이니까. 이거 제가 아까 위에 문제 하면서 위에 문제 선지 3번, 4번 하면서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문학 선지에서? 의미 단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특이하고 개수가 많아지면 얘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높아진다고요. 잘 봐봐요. 그냥 자연 경관을 드러냈다, 자연 경관을 표현했다가 아니라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로 이 2번 선지가 타겟팅한 부분에서 자연의 영원한 속성, 자연은 끊기지 않고 영원히 갈 거라는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자연을 표현하고 드러냈다가 아니라. 그래서 봐봐요. 배곡이나 동명, 배곡은 우리가 아는 배곡이고 동명은 동해 바다예요. 배곡을 묶고 동명을 박차는 부분에서 자연의 영속성이 왜 느껴져요? 적절하지 않.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 특이한데? 너무 혼자 탁 튀는데?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특이한 워딩 튀어나왔는데? 아, 이거 틀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한번 꼼꼼히 봐야겠다 하고, 역시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풀이라고요. 됐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잘 봐요.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거니까 이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는 행위에서 영속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백옥과 동명은 왜 쓰였냐면 백옥을 묶어놨다고 백옥에 묶어놓은 모습에 빗댄 거예요. 그죠? 백옥을 묶어놓은 모습에. 그쵸? 그럼 이거 왜 빗댄 거예요? 백옥의 영원한 속성을 보여주어서 그거를 가져와서 영원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백옥을 묶었는 듯이라고 빗댄 게 아니라 1번 선지에서 했잖아요. 그냥 백옥은 아름다워서 이뻐서 빗댄 거라고요. 내가 이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싶으니까 이쁘게 생긴 백옥을 가져와서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덮어 씌우려고 백옥을 그 비유의 대상으로 가져온 거라고요. 동명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은 동해 바다로 했죠. 동명을 박차는 듯 봉우리가 위로 솟아 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가 해발고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의 수면부터 쟀을 때 산이 얼마나 높다. 그런 것처럼 산 봉우리니까 바다 위에 이렇게 위로 위로 우뚝 솟아 있겠죠. 그래서 동명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동해 바다 위에 솟아 있는 모양을 그냥 말 그대로 그 모양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를 끌고 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게 저 정확한 풀인데, 현실적으로, 이 단위 너무 특이한데? 너무 제한적인데? 너무 탁 튀는데? 라는 걸 느끼면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답 2번 틀렸어요. 3번.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볼까요?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앗는 듯. 그럼 이 괴앗는 듯이 우리 턱을 여기 받치다 있잖아요. 우리 턱을 괴다, 턱을 받치다 할 때 그 괴다예요. 그래서 선지에서는 받치다라고 한 거예요. 허용 가능하죠? 모습에 빗대어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다. 자, 잘 봐봐요. 1번, 2번, 3번 선지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잘 봐봐. 동해 바다를 박차고 북극을 받치고 있어요. 되게 이미지가 거대하죠. 이 봉우리가 엄청 클 것 같죠. 이미지상. 그러니까 웅장하다는 가능한 거예요. 1번도 다시 한번 봐봐요. 백옥을 묶어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런데 2번 봐봐요. 백옥이나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댔을 때 방금 한 것처럼 동명을 박차는 거는 이 봉우리가 얼마나 큰지 바다마저 박차고 올라가는 그 거대함을 보여준 거고 백옥을 묶은 것처럼 아름다움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왜 영속성이 드러나야 되냐고. 뭐가 허용 가능하고 뭐가 허용 불가능한 건지 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능해요. 적절하고. 4번.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자, 여기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둘 중 하나만 해란데 얘가 전부 다 엄청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너무 엄청나니까 야, 좀 양보 좀 하지. 그거라도 하지 말지. 너 지금 너무 크고 너무 날뛰고 너무 서사있고 와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자, 행위를 부각했죠. 왜 행위예요? 날다, 뛰다, 섰다, 솟다 행위죠? 대구 맞나요? 확인하면 돼요, 이거. 맞죠?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대구죠? 다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역동적인 느낌만 표현되면 되는 건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날기도 하는 것 같고 뛰기도 하는 것 같고 서 있기도 한 것 같고 솟았기도 한 것 같으니까 저런 표현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역동적인 게 허용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죠? 화자가 보기에 이 봉우리는 날고 뛰고 섰고 솟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라도 양보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봉우리를 보고 아 얘는 엄청나게 막 날뛰고 역동적이었겠구나라는 내용이 허용이 가능하다고 됐죠? 5번 고잡는 듯 박찾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고잡는 듯 박차는 듯 상태나 동작 맞죠? 왜요? 우리 아까 고잡는 듯은 꽂아있다 꽂다라고 읽었죠. 꽂다 꽂혀있다 상태죠. 박차는 듯 동작이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 이거 우리 개념에서 했어요. 유사한 나열 뭐예요? 동일할 필요 없죠. 비슷하면 돼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충분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요. 다채로운 면모 여러 가지 면모 왜요? 고잡는 듯 박차는 듯 하나의 면모가 아니라 뭐가 꽂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박차는 것 같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채로운 면모도 허용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 2번 혼자 영속성 툭 튀게 적절하지 않아요. 됐죠? 다음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실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번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은 존재로 본 것은 이거 먼저 하는 거라고요.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은 존재로 봤나? 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망봉을 찾아보니 천만겁 디니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굽힐 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너는 정말 크고 대단하다. 굽힐 줄 모르겠구나 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맞아요. 두 번째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자, 보기를 봤을 때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허용 가능하면 남기자고 했죠. 허용 가능성의 개념. 보기를 보니 작품을 보니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뭔가 나아가는 그런 인간을 작가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정했다면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은 혈망봉은 작가가 보기에 이상적 인간상일 수도 있겠다. 보기에 그런 말도 있으니까 허용 가능하죠. 남기는 거예요. 100% 적절하다기보다 이 정도면 맞는 말 같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왜요? 틀린 거는 어떤 틀린 부분 하나가 확실히 있을 테니까. 됐죠? 2번 개심대에서 더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볼까요? 개심대에서 저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화자가 내가 만들고자 한 거니까 의지가 허용 가능하죠.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 자, 이것도 보기. 얘는 사대부예요. 그래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 사회적 책무, 사대부니까 좋은 정치, 좋은 공부, 좋은 나라를 다스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기운을 흩어내요. 자연의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자 좋은 정치인, 좋은 공부하는 사람, 좋은 학자를 만들고자 라는 본인의 사회적 책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허용 가능하죠. 3번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볼까요?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역력히 하여 하니 쭉 읽어보면 밑에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만 천지가 생길 때 자연이 되었건만 천지 삼기실제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중향성을 바라보면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건 맞아요. 맞는데 뒤에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주는군. 자, 여기서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 정말 많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데 보기를 볼까요? 작품을 먼저 볼까? 작품에 천기 삼기실 때 자연이 되었건만 이제 와서 보니 유정도 유정하다. 정말 유정하다. 라는 걸 말한 거거든요. 일단 작품만을 봤을 때 여기서 이 3번 선지의 내용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의 영향? 보기 3번 선지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나를 생각했을 때 이것도 의문이 들죠. 천지 삼키실 때 자연이 되었구만 이제와 보니 유정도 유정하자. 유정도 유정하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이 작품의 표현만 봤을 때 왜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라는 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 보기를 봤을 때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대요.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대요. 그러면 얘는 위에처럼 안 했다는 뜻이라고요. 그죠? 3번 선지 봐봐요. 자연의 미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줬대요. 근데 방금 우리 작품과 보기 둘 다 봤잖아요. 특히 보기를 봐봐봐.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을 보았는데 관동별곡의 작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뭐가? 자연의 미가. 라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지도 않고, 두 번째, 이 인간사회의 영향을 잠깐 볼래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 보기든 작품이든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영향을 것으로 본 거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자연이 받는다? 말이 안 되죠. 하늘의 이치가 있으면 이게 자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지, 보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게 인간사회고, 이 인간사회의 영향을 자연이 받는다. 자연의 미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선지 말 자체도 틀려요. 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이 위에 나온 사대부들과 차별성을 두었기 때문에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작품 안에는 현실적으로 드러냈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작가와의 연관성을 봐도 틀리고 이 보기의 말 자체를 봐도 틀려요. 언제 인간사회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게 인간사회고 그 인간사회의 영향을 자연이 받는다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봐도 틀려요, 3번. 그래서 이 정도면 찍고 넘어가야 돼, 얘도. 오케이? 4번.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볼까요? 불정대에 올라가니 실같이 풀려있어 배같이 걸으시니 라고 구체적 사물, 실과 배는 구체적 사물이 표현했죠.
그쵸. 사실감 있게. 우리가 실이나 배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이나 배 같은 거에 빗대서 사실감 있게 드러내는 작가의 태도. 허용 가능. 5번. 불정대선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자, 1번 비교했나 2번 아름다움을 강조했나 두 개 다 봐야 돼요. 이적선 이제 이시저 곧튀어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 낫다고 말 못하겠다. 약간 우리 생각했죠. 여기가 제일 낫다고. 그러니까 여산과 비교도 했고요.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하겠구나 했으니까. 또 당연히 여산도 되게 대단한 산인데 우리 산보다 낫다고 말 못할걸? 이랬으니까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도 맞아요. 됐죠? 그래서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 왜요? 여산이나 금강산은 이거 금강산이거든요. 이거 금강산이에요. 여산이나 금강산은 실제 있는 산이라고.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이 자연의 미를 현실적으로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 여산을 봤던 다른 그 중국의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이 금강산을 보여주면 실제 이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금강산이 더 예쁘다고 얘기할 거야 라는 장면을 꽂아 넣은 거라고요. 저 부분에. 그래서 보기를 봐도 작품을 봐도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허용 가능, 적절하다. 됐죠. 그래서 답 3번 여기까지.